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월요일 시황 정리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의석을 늘리긴 했지만 우려보다 지지 기반이 약했다는 평가 속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 관련 긍정적인 발언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저께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리할 내용은 없지만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의 이슈가 지금 현재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오늘 주요 지표 발표 일정이고요. 저녁 10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슈로는 상계 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상계 관세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부각되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보조금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미국의 주장을 놓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미국의 상무부가 지난주 환율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은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었지요. 거기에다가 최근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상계관세 정책은 시기상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계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상계 관세라 함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미국 내 기업이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인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죠. 미국 국방부는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석유의 원활한 수급 수출은 이란과의 평화 없이는 기대도 하지 말라라고 이란 쪽에서 밝힘으로 인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주요 IT 기술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등의 우리나라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부품 공급선을 유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화웨이가 구매하는 한국산 부품 규모는 연간 106.5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2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 중에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GDP의 약 0.8%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나머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4.36%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되어 있고요. 금속 제품의 1.36%, 그리고 화학 제품과 비금속 제품의 1.32%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다라는 내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체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 밖에도 이번 주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를 더 정리를 해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결과를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각국의 GDP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진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또한 낮은 수치, 하회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국제유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꾸준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의 상승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던가 수요가 감소하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크루드 오일의 하락 재료가 될 수 있겠지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공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위축 우려감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 둔화 우려감이 우세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의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캡처한 4가지 선물 상품에 대한 60분봉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과 골드를 제가 아까 잠시 보았을 때 HFCP와 TW 기준으로 동신호가 나올 수 있겠다, 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신호가 발생한다면 영상으로 자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 선물,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요. 오늘 뉴욕장이 이제 월요일날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배운 기술 그대로, 기준과 원칙대로 그 기준들을 지켜내서 성공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처럼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임스 대표님의 연락처, 직통 번호입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오늘 성공 투자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